ETF 투자에는 왜 엘리어트의 파동이론인가? 기술적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파동이론 분석은 종합주가지수나 거래량이 많은 지수의 분석에 잘 들어맞아 큰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1939년에 발표한 엘리어트의 파동이론에서 엘리어트는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인간의 모든 행동은 패턴, 비율, 시간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피보나치 수열과 일치한다고 설파하였습니다. 대세상승기에는 보통 3년 정도에 걸쳐 큰 사이클을 완성하는데 큰 장은 3년, 작은 장은 3개월이라는 주식격언처럼 상승기에도 하락기, 하락기에도 상승이 존재함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의 주봉 차트를 축소해보면 엘리엇 파동이론 상승 5파와 하락 3파의 모습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와 하락 A파는 연장하는 모습이었고 B파 그리고 C파를 마치며 볼린저 밴드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월봉 차트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타고 오르던 주가는 RSI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하며 매수 신호를 보여주었고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며 매도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1. 파동 분석을 하는 이유 2. 파동이론의 개념과 3. 파동이론의 기본 법칙 4. 조정파동의 변화의 법칙 그리고 5. 파동 균등의 법칙에 대해 포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1. 파동 분석의 이유 기술적 분석의 기초는 추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는 추세를 모르고서는 제대로 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난해한 파동이론을 완전히 이해를 해서 실전에 적용한다고 해도 안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TF 투자에 딱 들어맞는 기술적 분석이기도 합니다. 2. 파동이론의 개념 주식시장은 5개 파동의 상승 파동과 3개의 하락 파동으로 총 8개 파동이 한 사이클을 이루고 그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움직이며 한 사이클은 하위 등급의 사이클로 세분되고 또한 그것은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파동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대파동인 8개 파동, 상승 5파와 하락 3파는 피보나치 수열에서의 비율 0.382, 0.5, 0.618과 관련이 있고 여기에는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즉 상승 6파나 7파, 하락 4파의 움직임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파동이론의 기본 법칙 1. 절대 불가침의 법칙 예외가 없다는 게 책의 주장입니다. 2번 파동은 절대 1번 파동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상승파인 1, 3, 5번 파동 중 3번 파동은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4번 파동은 절대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 하지만 개별 주식에서는 1번 파동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2 무시할 수 없는 일반 법칙 4번 파동의 법칙 이건 경험상의 결과입니다. 충격 파동인 3번 파동을 세분할 경우 5개의 소파동으로 구성되는데 그 소파동 중에 네 번째의 파동과 4번 파동의 바닥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대파동의 4번 파의 바닥이 3번 파동 중에 발생하는 소파동의 4번 파의 바닥과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하여 움직이게 되면 관성에 젖게 되어 계속하여 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묻지마 형태의 투자를 초래하게 되고 꼭 손실을 보고서야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면 반성한 대로 올바른 투자를 할까요? 불행하게도 인간의 속성은 같은 상황이 되면 또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강의 동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시장의 위치와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힘을 키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길목을 지켜 싼 값에 사서 아주 비싼 값에 파는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4. 조정파동 변화의 법칙. 주파동은 5개의 소파동으로 구분되는데 1, 3, 5파는 충격파동이고 2, 4파동은 조정파동입니다. 이 두 개의 조정파동이 변화하며 그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난다는 것인데 지그재그와 플랫 또는 삼각형 등 여러가지 형태의 조정이 번갈아가며 형성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파동이 지그재그 형태로 나타났다면 다음 파동은 그런 형태보다는 플릿이나 삼각형 등의 모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매수 시점 포착이 매우 쉬울 것입니다. 5. 파동 균등의 법칙. 연장되지 않고 남은 2개의 파동에 해당되는 법칙입니다. 3개의 충격파동은 어느 것이나 연장이 가능하며 그 중에 2개는 서로 균등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3파의 길이가 가장 길었다면 연장되었을 경우에 1파와 5파의 길이가 움직이는 기간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수익률이나 매도 시점, 고점을 미리 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법칙과 다른 길이의 진행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 길이의 비율은 피보나치 비율만큼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파의 길이가 100일 경우 5파가 그에 미달하면 최소 1번 파동의 61.8%인 0.62배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1.382배 또는 1.618배의 길이로 진행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엘리어트의 파동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파동이론은 거래량이 많은 종합지수에나 맞지 개별 주식에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ETF 종목 중에서도 거래량이 많은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EX,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제 채널을 계속 지켜보실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